네, 안녕하십니까. 피스테스 에듀 임승엽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재수 준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재수 준비 관련해서 간단한 문의 또는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컨설턴트 입장에서 어떻게 시기적으로나 학원 선택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능 2027학년도 수능에 대해서 어떤 사항지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면요. 지역의사제에 따라서 의대가 증원이 되는 상황이고 현 체제, 고교학점제 전 체제에서의 마지막 수능입니다. 그래서 어, 작년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인원의 N수생들이 생길 것이다. 역대급 N수생 비율이 금년도에 달성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재수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도 현역뿐만 아니라 N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조차도 N수생조차도 굉장히 경쟁이 심할 거다라는 거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금년도 2027학년도 정시 수능은 어떻게 나올까라는 부분에 대해 교육부나 뭐 평가원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일단 영어 1등급 비율 굉장히 낮게 설정이 돼서 욕을 많이 먹었죠. 그리고 체제가 바뀌기 전 교육 정책이 고교 학점제 체제로 넘어가기 직전에 수능에서 재수생을 너무 많이 양산하면 교육부나 평가원 차원에서 굉장히 부담됩니다. 그래서 현역들은 되도록이면 수능 최저를 잘 맞춰서 현역 단계에 갈 수 있게끔 설계하는 것, 재수생을 양산하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금년도 수능이 조금 쉽게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능이 쉽게 나오면 사실 현역한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하지만 그런 이유에서든지 어찌됐든 N수를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현재 입시 환경에 대해 정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를 토대로 자기 객관화. 나는 과연 N수를 하면 현역대 간수시와 정시의 학교보다 더 잘 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공부 습관이 잘 돼 있는가? 재수를 하면 성공할 스타일인가? 라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통계상으로 봤을 때 대개 현역대 받은 내 수능 성적이 N수를 하더라도 가장 베스트 성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성적대가 어디냐에 따라서 현역대 받은 본인의 성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현역대 받은 수능 성적이 조금 더 좋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가 주변에 들었던 성공 스토리들은 소위 잘 나가는 재종 기숙 학원에 들어갈 때부터 이미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은 성적대가 좋은 학생들의 성공 스토리를 하도 듣다 보니까 나도 당연히 성적이 오를 거다라는 착각과 자기 동의시해버리는 그런 오류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 현역 때보다 N수를 해서 수능 성적이 좋게 나오는 경우는 뭐 학원들마다 다르고 그러겠지만 10%에서 20% 남짓일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는 점. 나머지는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뭐 50%, 뭐 60% 이상이 실패를 하고 6, 70%가 실패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 각오하셔야 된다라는 점. 최상위권 같은 경우 등급 뭐 2등급 이상 평균 나오는 학생들조차 1등급 다 올리는 거는 3에서 5% 정도라는 극악무도한 확률이다라는 점 상기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수능 M수를 하시더라도 성공할 확률은 20%도 안 된다라는 점 생각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수능 준비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셨으면 언제부터 해야 되냐? 학원마다 다르지만 뭐 정말 빨리 수능 작년 수능 끝나자마자 시작하는 학원도 있습니다. N수. 그렇지만 대개는 2월 말에 정규반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죠. 그러면 이 시기에 궁금한 거는 내가 과연 반수 할 수 있냐라는 부분인데요. 반수는 그럼 누구에게 적합하냐? 제가 봤을 때는 반수는 일단 성적대가 좋은 학생들에게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아니면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보다 세네칸 정도, 약간 올리겠다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대개 우리 재수를 할 때 세네칸 정도 올린다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은 몇 안 됩니다. 서영고 다니는 학생이 의학계열을 가거나 뭐 중경외신을 다니는 학생이 서울대 연대를 고대를 가거나 이런 경우에만 해당을 하기 때문에 반수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학생은 정말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 재수 2월달 말부터 하는 재수를 뭐 정규 과정이라고 할게요. 그대로 따라가야 성공 확률이 높다. 반수는 대상 자체가 굉장히 적다라는 점 상기하셔야 됩니다. 학생 성향에 따른 재수 준비, 뭐 이제 학원 선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크게 최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학생으로 나눠볼 건데요. 우선 최상위권 학생들. 사실 어딜 가도 잘합니다. 근데 최상위권 학생들은 학원의 관리 부분, 학원에서 듣는 강사의 수준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시대 인재와 강남 대성을 학생들이 가겠죠. 재종이나 기숙 학원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해당 케이스는 반수로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는 생재수 정규 2월 말부터 하는 것도 두 개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대상은 조금 더 러프하게 정시 성적 기준으로 동국대 이상을 진학 가능한 상태였던 학생들 이런 경우가 성적이 조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공부 습관뿐만 아니라 기본 개념, 문제 풀이까지도 어느 정도 현역 단계에서 충분히 준비가 됐던 학생들을 최상위권 학생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이 기준이 중대 이상일 수도 있고 뭐 서영고 이상일 수도 있고 최상위를 뭘로 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금 더 저는 러프하게 동국대 정도로 일단 잡았고요. 해당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재종이나 기숙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단체 생활을 해야 되고 학생 친구들 간의 교류나 이런 게 조금 싫다면 단과 학원과 관리형 독서실을 조금 다녀보시는 것도 가능하다. 유일하게 중하위권 말고 최하위권 학생들은 단과학원과 관리형 독서실을 통해서도 충분한 결과값을 낼 수 있다. 뭐 재정 기숙도 다 가능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은 중위권 학생인데요. 중위권 학생은 정시 성적 기준으로 그냥 인서울 30개권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대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인천대, 가천대, 경기대 포함 서울 3여대, 서울여대, 동덕, 덕성까지로 이야기할게요. 개념 정리 문제풀이도 어느 정도 했지만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과목별로 약점도 뚜렷하고 공부 습관이나 방법적인 그런 스킬적인 부분에 대한 정리도 약간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시기적으로는 당연히 반수보다는 생재수 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고 해당 학생은 재수종합에서 기숙학원을 조금 다니시면서 이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시고 나서 단과 관리형 독서실을 통해서 공부 시간을 확보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근데 이제 학원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재수종합이나 기숙학원에 쭉 계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위권 학생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바꿔야 됩니다.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생지수 하셔야 되고, 해당 학생 같은 경우에 특히나 학부모님과의 트러블, 입시나 공부 관련해서 잔소리를 이제 서로 함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해당 학생은 기숙학원을 보내시는 게 가장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메인 학원들은 못 가겠죠. 근데 하위권 학생들이 그 강사를 선택하고, 물론 그것도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서 존중은 해줄 수 있겠지만, 저는 뭐 강사의 퀄리티적인 부분을 챙기기에는 너무 학생 기본적인 부분이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본 개념도 정리가 안 됐을 거고, 공부 방법, 습관 이런 것도 정리가 전혀 없을 거,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기숙학원을 가시는 게 가장 낫지 않나. 재수종합학원도 가능하다. 근데 해당 학생이 단과와 관련 독서실 가는 거는 결과가 너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정말 그거는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자칫 관리형 독서실 아니면 혼자 하는 거는 그냥 본인 편하게 공부하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값이 전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수종합이나 강제로 학업도 계획도 짜주고 강하게 푸시를 해주는 재수종합이나 기숙학원이 훨씬 낫다라고 조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형별로 어떻게 어떤 학원이 나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학원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 건데요. 우선 재수종합학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하시고, 장점은 비용적인 부분에서의 장점, 그리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본인이 듣기 싫은 과목을 들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성향에 맞지 않는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야 된다. 물론 요새는 학원들, 재종 학원들도 본인 이제 학원에서 갖춰진 선생님 풀 안에서 학생이 직접 시간표를 설계할 수 있게끔 한 학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재수종합학원이 가장 일반적으로 리스크가 조금 제일 적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탑2 재수종합학원 시대인제와 대성, 강남 대성 보건, 대성, 강남 대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강남 하이퍼, 그리고 메가스터디 청설 종로가 이제 조금 네임드가 있는 학원이고, 나머지는 이제 네임드가 조금 떨어지는 학원들도 다수가 있겠죠. 비용적인 부분은 수업비를 포함해서 교재, 문제집도 사야 되고,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도 엄청 풀어야 되고, 급식, 그리고 기타 생활비까지 하면 약 35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숙학원인데요. 장점은 외부와의 완벽한 단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뭐 간혹 운동도 시켜주고, 뭐 딱 기상 시간이나 이런 것도 칼처럼 숙식이 제공이 되니까 그거 생활 관리도 직접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학생이랑 학부모님 사이에 트러블이 없어서 학생이 좀 덜 스트레스 받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혹시나 이제 모를 학생들 간의 친목과 교류, 연애 뭐 이런 부분인데, 뭐 사실 이거는 재종에서도 단과학원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다 보니 사실 이게 뭐 크게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이 가장 크지 않나, 가장 비싼 비용이 발생을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기숙학원도 시대인재 강남 대성이 탑이고요. 그 다음이 뭐 러셀 기숙, 메가스터디, 강남 하이퍼, 그리고 이투스 247 독학 기숙,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기숙학원이 있다라는 점. 비용적인 부분은 수업과 숙식 관련 비용, 그리고 이제 기타 생활비, 교재비, 모의고사까지 뭐 해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월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기숙학원이고요. 그리고 단과 플러스 관리형 독서실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이 루트는 서울 경기권 학군 지역에 있는 학생들, 아니면 뭐 지방에도 이제 학군 지역 단과 학원이랑
관련 독서실이 잘 돼 있는 지역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죠. 장점은 본인에게 맞는 성향의 선생님과 퀄리티 있는 단과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본인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순공 시간, 자기 공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관련 독서실 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강좌를 들어야 되는 경우, 러셀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외부와의 소통이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관련 독서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러셀 이투스, 이사치, 이돌, 스파르타, 그리고 이제 중소형 관련 독서실들이 존재하고요. 단과학원은 목동, 중계, 영통, 대치, 강남을 중심으로 한 아래에 나와 있는 학원들이 단과, 메가스터디, 이투스, 대성 출신의 강사들을 대거 가지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과 관리형 독서실 같은 경우에 수업비, 교재 모의고사, 급식 포함한 생활비까지 해서 약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과 관리형 독서실 유형 받고요. 마지막으로 혼자 준비. 인간과의 단과, 이거는 앞에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스터디 카페나 오피스텔을 얻어서 또 따로 아예 외곽 지역에서 공부를 하시거나 독서실 가는 경우도 있는데, 장점은 타인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내가 직접 설계해서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 특히나 이제 비용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은 본인이 스스로 학업 계획 짜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돼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최상위권 학생들조차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만 지나도 나태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4번 케이스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비용적인 부분은 인강, 교재 모의고사, 생활비까지 해서 150만 원 정도, 최소로 하면 월 150만 원 정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학원 유형, 재종학원, 기숙, 단과, 관련 독서실, 그리고 혼자 준비하는 걸로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재수학원 관련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 남학생은 학부모님들이 최상위권이든 하위권 학생이든 믿지 말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잔소리도 충분히 해주시고 좀 프레스를 가해야 된다. 남학생은 믿을 수 없다. 여학생도 사실 생활 학업이나 이런 학원 다닌 거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남학생보다는 그래도 조금 솔선수범해서 공부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기 때문에 좀 믿는 편입니다. 저도 남학생은 근데 스트레스 받기 싫으시면 그냥 기숙학원 보내시는 게 학생이나 학부모님에게 다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N수생들은 친구들이 대학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3, 4월달 축제 기간과 7, 8월달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여름에 지치기 시작합니다. 지치기 시작하면 친구들이랑 밖에서 놀거나 연애를 하거나 이런 사회가 발생하면 거의 대부분 수능 때 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재수종합 N수생이시더라도 꾸준히 관심을 조금 가지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형 독서실 선택을 할 때 관리자가 직접 그 자습실, 독서실을 관리하는지, 아르바이트, 대학생, 조교들이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관리자가 직접 학생들 관리한다고 하면 조금 확률적으로 그
관리용 독서실은 관리가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이제 관리용 독서실 같은 경우에 인터넷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음악도 못 듣게 하고 잠자고 있으면 깨우고 면학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뭐 아무리 막아도 할 사람은 다 합니다.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뭐 막는다고 하지만 그러면 관리자나 조교가 그 자습실이나 독서실을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자습 관리를 너무 강하게 한다고 또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딜레마이기 때문에 사실 면학 분위기 어느 정도 조성된 상황에서는 사실 뭐 큰 차이가 없다. 이게 뭐 관리 직원이 정말 뭐 타이트하게 하냐가 엄청 크게 뭐 달라지냐? 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뭐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학생의 학원 선택에서의 엄청난 요소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관령 독서실 입장에서도 그 학생 한 명이 하나 매출이기 때문에 정말 뭐 싸우거나 정말 지대한 학생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정말 잘 타슬려서 되도록이면 끌고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상위권 이제 재종이나 기숙학원, 관리형 독서실 진짜 유명한 데 빼고는 대기가 많으면 그 문제 있는 학생은 내보내서 끌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학원들은 사실 관리형 독서실은 그러기 쉽지 않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수 전반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재수가 하나의 트렌드, 16만 명 정도 하는 거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재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학원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나 재수 관련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이나 연락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스티스 에듀는 현재 무료 입시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거 참고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학생 맞춤으로 상담 진행해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차후에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